안녕하세요. 콩닥콩닥터 정한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 염려, 걱정을 덜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하나의 완벽한 검사는 없습니다. 특히 심장혈관 검사는 더 그렇습니다. 환자분들께서 CT를 찍었는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CT는 매우 좋은 검사입니다. 예전에는 혈관 안으로 관을 넣어 조영제를 주입하는 침습적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야만 심장혈관을 직접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관상동맥 조영 CT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심장혈관의 모양과 협착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CT를 찍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CT를 찍었는지, 무엇을 보기 위한 CT였는지, 검사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심장과 관련된 CT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흉부 CT에서 우연히 관상동맥이나 대동맥의 석회화가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폐 검진이나 흉부질환 평가를 위해 찍은 CT에서 관상동맥 석회화가 보입니다. 대동맥 석회화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혈관이나 큰 혈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염증성 변화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가 딱딱하게 굳은 흔적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소견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혈관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흉부 CT에서 석회화가 보였다고 해서 곧바로 혈관이 몇 % 막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흉부 CT는 원래 관상동맥을 자세히 보기 위해 설계된 검사가 아닙니다. 심장혈관은 직경이 대략 2에서 4mm 정도로 매우 가늘고 심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 흉부 CT에서 관상동맥 석회화가 보인다는 것은 동맥경화가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추가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이지 그 자체만으로 협심증의 정도나 스텐트 치료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관상동맥 석회화 CT, 즉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심장혈관에 칼슘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점수화합니다. 흔히 아가스턴 점수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석회화 점수가 높을수록 오랜 기간 동맥경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향후 심혈관 질환 위험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는 분들의 장기 위험도 평가나 예방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석회화는 오래된 동맥경화의 흔적입니다. 혈관에 기름때가 끼고 염증이 생긴 뒤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어야 CT에서 칼슘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딱딱하게 굳지 않은 부드러운 죽상경화반, 즉 비석회화 플라크는 석회화 점수 검사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일으키는 병변은 반드시 오래되고 딱딱한 석회화 병변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교적 부드럽고 불안정한 플라크가 파열되면서 혈전이 생기고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0점이라고 해서 심장혈관에 병이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석회화 점수 0점은 대체로 좋은 소견입니다. 특히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는 가까운 기간에 심혈관 사건 위험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통이 있거나 당뇨병,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가 있거나 증상의 양상이 협심증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석회화 점수가 낮더라도 비석회화 플라크나 기능적으로 의미 있는 협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석회화가 없다는 말과 심장혈관병이 없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석회화 점수의 분포도 중요합니다. 점수가 높더라도 석회화가 여러 혈관에 넓게 흩어져 있으면 전체 동맥경화 부담은 크지만 특정 한 부위가 심하게 좁아져 혈류를 제한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점수는 아주 높지 않아도 석회화가 한 혈관의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부위의 협착 평가가 중요해집니다. 즉,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점수, 위치, 분포, 환자의 증상, 위험인자, 나이, 성결, 기존 치료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상동맥 조영 CT입니다. 이것이 환자분들이 흔히 심장 CT라고 부르는 검사입니다. 조영제를 혈관 안으로 주입하여 관상동맥 안을 밝게 채운 뒤 혈관이 어디에서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관상동맥 조영 CT는
관상동맥의 해부학적 구조를 비침습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검사입니다. 특히 협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능력, 즉 음성 예측도가 높기 때문에 적절한 환자군에서는 매우 유용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와 미국 심장협회가 포함된 흉통, 진료 지침에서도 안정형 협심증 패턴의 흉통 환자 평가에서 관상동맥 조형, CT는 중요한 검사로 제시됩니다. 하지만 관상동맥 조형 CT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첫째, 심장 혈관은 매우 작습니다. CT 장비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움직이는 작은 혈관을 완벽하게 정지된 상태처럼 재현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심박수가 빠르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숨을 참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석회화가 많으면 협착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CT에서는 칼슘이 실제보다 더 크게 번져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영상학적으로는 블루밍 아티팩트, 즉 번짐 인공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이 있으면 혈관 안쪽 공간이 실제보다 더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화가 심한 환자에서는 CT상으로는 협착이 심해 보였지만 실제 침습적 관상동맥 조형술에서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석회화나 움직임, 영상 재구성의 한계 때문에 병변이 덜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혈관 뱅대는 항상 반듯한 원통형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죽상경화반은 혈관 한쪽 벽에 치우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좁아 보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조형 CT는 단순히 한 장의 사진을 보는 검사가 아닙니다. 여러 단면과 재구성 영상을 종합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한독 경험, 장비의 성능, 촬영 조건, 심박수 조절, 영상 재구성 방법에 따라 결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관상동맥 조형 CT가 보여주는 것은 주로 모양입니다. 혈관이 몇 % 좁아 보이는지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 협착이 혈류를 얼마나 방해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CT에서 50에서 70% 협착처럼 보이는 병변이 있어도 실제로는 혈류 제한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상 협착이 아주 심해 보이지 않아도 병변 위치나 혈관 크기, 플라크 특성, 미세 혈관 기능, 혈관 수축 여부에 따라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혈관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추가적 평가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다섯째, 관상동맥 조형 CT는 주로 안정형 협심증이 의심되거나 운동 및 활동 시 발생하는 흉통 환자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즉 불안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CT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 과정에서 치료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CT에서 병변이 확인되더라도 결국 침습적 관상동맥 조형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이형 협심증이나 혈관 연축성 협심증과 같이 혈관 기능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은 CT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심장혈관 검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첫째, 혈관의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가? 둘째, 그 병변이 실제로 혈류를 제한하여 증상이나 위험을 만들고 있는가? 관상동맥 석회화 CT는 동맥경화의 누적 정도와 장기적인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상동맥 조형 CT는 혈관의 형태와 협착 정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부하 검사, 핵의학 검사, 부하 심초음파 검사와 같은 기능 검사는 실제 혈류, 부족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습적 관상동맥 조형술은 필요할 경우 가장 정확한 해부학적 평가와 동시에 치료까지 가능하게 해줍니다. 즉, 각각의 검사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검사이며 어느 하나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CT 결과를 해석할 때는 단순히 협착이 몇 %인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과 위험인자, 검사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CT 결과라도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와 흉통 때문에 시행한 경우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T를 찍었는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 심장 혈관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CT를 촬영했는지, 그 검사가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평가하지 못하는지, 현재 증상과 위험인자를 고려했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검진에서 심장 CT를 찍었다, 석회화가 있다, CT상 괜찮다는 말만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심장 혈관 질환은 한 번의 검사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위험을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흡연 운동과 같은 위험 인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래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검사는 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줍니다. 석회화가 보인다는 결과는 지금부터 혈관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CT에서 협착이 없다는 결과는 현재 큰 협착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이지 이제 아무 관리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CT에서 협착이 의심된다는 결과는 무조건 시술이 아니라 정확한 해석과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심장혈관 검사의 목적은 환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검사 하나만 믿고 잘못 안심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은 현재 상태를 가능한 한 정확히 이해하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T 결과를 받으셨다면 그 결과를 숫자나 한 줄 판독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심장혈관 질환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의료진과 함께 자신의 위험도와 관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객관적 결과를 토대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하셔서 모두가 미래에 건강하시길 소원해봅니다. 이상 정한샘 내과 의원 정한샘이었습니다.